자, 9월 17일 비트코인 시장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은 지금 48,000달러입니다. 지금 가격을 어느 정도 잘 지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차트상으로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계속 이렇게 꼬리가 길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지만, 자, 어제 같은 경우에도 자, 9월 15일 날 상승을 했고 14일, 15일 연달아서 상승을 했고, 그래서 여기 음봉이 나와 주기는 했지만 꼬리가 나왔지만 여기 다시 말아 올려주면서 마감하는 것은 별로 큰 하락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또 지금 양봉으로 스타트를 끊어줬기 때문에 지금 차트상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여기를 잘 다져준다, 그렇게 되면은 추가적인 상승도 고려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 이야기 드립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은 여기 밑에 보시면 만약에 조정이 왔을 때는 어떡할까요? 지금 46K나 44.5K 여기 지지를 강하게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여기에서 폭락을 한다라는 그런 개념은 없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매물대 한번 살펴보시면, 자, 매물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46K 이 부분 밑에 쪽이 매물대가 강하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잘 받쳐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가 저항이 아닌 지지선으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트상으로는 아직 조금 튼튼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지금 있는 이 매물대 위로 지금 매물대가 현저히 작아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여기에서 상승을 조금만 더 해준다면은 여기 위에 매물대를 흡수를 하면서 조금 빠르게 상승을 해주지 않을까. 자, 하지만 걱정되는 부분은 아까도 계속 이야기 드리는 것처럼 여기 이 부분이죠. 정례회의 발표 때문에, FOMC 발표 때문에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드라마틱하게 막 급격한 상승은 없을 거다. 급격한 상승보다는 그냥 여기에서 조금씩 회복을 하고, 그리고 이전에 약간의 조정이 올 수가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계획을 짤 때는 저는 여기 전에 계속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여기 전에 어느 정도 현금화를 해서 투기가 아닌,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 50대 50의 확률이라면은 그때는 투기가 아닌 관망을 하는 포인트라고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홀딩을 하셔서 쭉 이어가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일단 자세한 차트 마지막에 이야기를 드리고요. 자, 어제 또 중요한 점이 하나가 발표가 됐죠. 자, 이 미국에서 이제 발표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정확하게 오늘 설명을 다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주일에도 몇 번이나 있는 이 발표들, 한 달에 정말 몇 번이나 있는 이 발표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와닿을지, 우리가 이 지표를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어제 발표가 됐습니다. 어제 소매관리, 소매 판매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이제 소매 판매라는 것은 이제 경제 회복이 어느 정도 됐는지 우리가 그거를 살펴볼 수 있는 지표 중에 하나죠. 자, 소매 판매 지수가 예상보다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경제가 회복이 되고 있다라는 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건데, 굉장히 높게 나왔죠. 예상은 마이너스 8%인데 0.8%인데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경제, 이 판매, 소매 판매, 이제 판매 매출액이나 이런 것들이 살아나고 있다라는 거죠. 코로나 때문에 시장이 위축이 되지 않았나 싶었는데 오히려 소매 판매는 높아졌다라는 걸 보면서 경제 회복에 사람들의 기대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보게 되면은 이것도 예상보다 높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낮아야지 좋은 거죠. 왜냐면은 실업수당을 계속 많이 청구를 한다라는 거는 아직 고용이 확실하게 회복이 되지 않았다. 자,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가 교차가 되고 있죠. 소매 판매가 증가가 됐다라는 거는 경제 회복에 좋은 거죠. 상승하는 경제 회복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그런데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많아졌다라는 거는 고용 지표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회복이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지금 같이 공존을 하는 발표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은 소매 판매 호조에도 혼조 마감 하락을 했다. 증시가 하락을 했다. 소매 판매 호조죠. 소매 판매가 높게 나왔다라는 거는 증시가 상승을 해야 되는데 그런 와중에도
하락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수별 혼조라고 해서 소매 판매는 호조, 그리고 고용 부진은 교차,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아까 말했던 이 부분이고요. 그래서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도대체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지 잘 모르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방식인지,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항상 걱정하는 게 테이퍼링 금리 인상이죠. 투자하는 사람들한테는 가장 걱정거리가 이 부분인데, 테이퍼링 금리 인상인데, 자, 인플레이션이 높아진다라고 하면은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테이퍼링 금리 인상을 하기 위한 조건이 첫 번째가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테이퍼링을 하고 금리 인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이 돼야 됩니다. 경제가 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테이퍼링을 하면서 자산 매입을 축소를 시켜버리고 하면은 경제가 더 회복을 못하고 오히려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테이퍼링을 하기 위한 바탕은 경제 회복이 어느 정도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CPI, 우리가 14일날 발표가 있었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었죠. 소비자 물가지수는 예상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우려가 낮아지겠죠. CPI 지수가 높아진다라는 거는 인플레이션 지수가 높아지는 거죠. 소비자 물가 지수가 높아진다라는 건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는 건데, 그러면 테이퍼링 금리 인상을 할 수가 있는 건데, CPI 14일날 발표에는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테이퍼링, 조기 테이퍼링에 대한 그 걱정거리가 완화가 됨으로 인해서 비트코인이 크게 상승을 해줬죠. 자, 그러면 이번 같은 경우에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번 같은 경우에 소매 판매가 정말 생각보다 말도 안 되게 높게 나왔거든요. 경제가 회복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경제가 회복이 되고 있다라는 거는 테이퍼링 금리 인상을 빠르게 당길 수가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경제 회복이 된다라는 건 증시가 상승을 하는 거죠. 미국 증시와 비트코인의 관계를 한번 보게 되면, 자, 미국 증시가 상승을 할 때 비트코인 또한 커플링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미국 증시가 이렇게 떨어질 때는 비트코인도 떨어지고요. 이렇게 움직임이 어느 정도 커플링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여기도 상승을 할 때 같이 상승을 해주고, 이렇게 떨어질 때는 같이 떨어져주고, 이렇게 어느 정도 커플링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 증시와 경제적인 전체적인 증시 상황과 그리고 비트코인은 커플링이 되어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두 가지가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경제 회복이 돼서 증시 상승을 하면 BTC가 상승은 되긴 하지만, 또 경제 회복이 된다면은 테이퍼링, 조기 테이퍼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비트코인이 떨어질 수가 있다. 두 가지의 해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어려운 겁니다. 주식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하나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경제 회복 바탕이 되면 증시가 오른다. 그냥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자, 이렇게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인플레이션이 오게 되면은 테이퍼링 금리 인상을 걱정한다? 악재죠. 그런데 오히려 또 반대로 인플레이션의 해지 수단,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이 BTC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이 아예 없다. 아예 없다라고 하면은 비트코인은 해지 수단의 가치를 못하는 거죠.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최근 그냥 상황을 봤을 때는 비트코인이 해지 수단의 역할을 잘 하느냐 의문을 많이 잡고 있기 때문에 여기보다는 사람들의 포커스가 여기에 맞춰진다라는 거죠. 포커스를 어디에 맞추는지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인플레이션으로 치면은 해지 수단보다는 여기에 사람들이 포커스를 맞춘다는 거죠. 자, 경제 회복이 됩니다. 그러면 증시가 상승을 하죠. 그리고 조기 테이퍼링, 그리고 달러 강세입니다. 자, 경제 회복이 되면 당연히 미국의 달러 강세가 되죠. 이거는 악재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 드렸듯, 어제 이야기 드렸던, 여기 미국 달러와는 비트코인은 디커플링,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 왜냐면 달러 가치가 올라가면 비트코인은 내려가고, 달러 가치가 내려가면 비트코인은 올라가는, 이렇게 디커플링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은 경제 회복이 된다, 달러 강세가 되는 건 악재죠. 조기 테이퍼링 악재입니다. 그런데 증시가 상승을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죠? 비트코인은 또 상승을 해주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는지, 사람들의 심리에 따라서도 굉장히 많이 흐름이 움직여지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많이 어려운 거예요. 솔직히 주식이 훨씬 쉽습니다. 주식은, 네,
저도 예전에 주식을 많이 했지만 주식은 너무 쉬워요. 비트코인에 비하면. 자, 그러면 경제 회복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 사람들이 본 거는 경제 회복을 하기 때문에 조기 테이퍼링에 지금 포커스를 맞춘 것 같아요. 왜냐면은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소매 판매 호조에도 혼조 마감을 했는 걸 보니까 사람들이 지금 포커스는 어디다? 경제 회복에 지금 조기 테이퍼링에 맞춰지고 있다. 소매 판매 지수가 높게 나왔지만 사람들은 이러면 테이퍼링을 빨리 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되는 거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많아졌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고용 자리가 잡혀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계속해서 코로나는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미국은 하루 평균 확진자가 17만 명으로 치솟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맞춰야 되는 게 경제 회복일까요? 경제 회복은 아직 되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냥 여기에서 지금 오늘 발표나 이런 것들을 봐서, 원래 같은 경우에는 소매 판매 지수가 이렇게 나오면은 미국 증시도 상승을 해주고요. 그리고 동반돼서 비트코인도 상승을 해줘야 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워낙 테이퍼링 금리 인상에 대해 겁을 먹고 있죠. 그 이유는 이야기 드렸죠. 바로 며칠 안 남았기 때문이죠. 계속해서 우리는 이번 연도에 테이퍼링 금리 인상에 대해서 겁을 먹고 있었지만 지금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히려 더 지금 움직이지를 못하고 있고 모두 관망하는 포인트로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 어제 좋은 발표가 있었음에도, 호재가 있었음에도 비트코인 그리고 증시가 상승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저도 여기 22일, 23일 날 있을 이 부분을 대비를 하고 있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이죠. 바로 23일 날 있을 여기 FOMC 기자회견 금리 결정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경제 전망하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이야기 드리죠. 그냥 추석은 마음 편하게 욕심 부리지 말고, 그 추석 때 조금 더 벌어봤자 뭐 하나요? 그냥 마음 편하게 관망하시면서 이 포인트가 지나고, 이 포인트 지났는데 상승을 할 수도 있고 오히려 확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현금 보유한 사람들은 오히려 더 떨어지길 원하겠죠. 왜냐면 더 낮은 가격에 살 수 있으니까. 이렇게 기분 좋게 그냥 이 23일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웬만하면은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걸, 보수적으로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 자, 오늘 24일 서비스 중단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주일 전인 오늘 공지를 합니다. 그래서 4대 거래소를 제외한 나머지 거래소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제가 저번부터 옮기시라고, 그냥 업비트나 빗썸으로 옮기시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혹시나 못 옮기신 분들은 빠르게 대처를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또 좋은 뉴스가 하나 있죠. 쿠바 암호화폐 결제법 발효를 했다. 그래서 지금 쿠바가 암호화폐를 정식 결제 수단으로 인정을 했다.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게 보이죠. 첫 번째 엘살바도르 움직이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지금 움직이고 있죠. 그 다음 이제 쿠바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나라들에서 조금씩 비트코인 암호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오를까 내릴까, 내일 오를까요? 내일 내릴까요? 이렇게 물어보지 마시고 여기에서 보는 거는 우리가 지지가 어디에 돼 있는지,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 매물대가 많이 형성이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지는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47K 위에만 계속 유지를 해준다라고 하면은 여기 추가적으로 조금 더 오를 수는 있습니다. 오를 수는 있고, 그리고 이 22일, 23일 전에 사람들이 걱정을 하기 때문에 여기 공포감이 선반영이 되어서 하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빠르게 어느 정도 정리를 좀 해주셔야 마음 편하게 추석 연휴를 또 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어느 정도씩은 급등을 하는 코인들이 있다. 그러면 어느 정도 한 50%, 60% 정도는 여러분들이 수익 실현을 해서 대비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리딩은 여기서 마칠게요.